하이, 아론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6개월 정도 필드라이딩을 못했고, 이번 영상이 근 6개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간 필드라이딩 영상이 될 겁니다. 오늘 모인 인원은 약 10명 정도 되시고요. 그 중에는 소개드리면 입 아픈 철인 3종 아시안 챔피언 박병훈 코치님도 계십니다. 현재 브리즈번에서 거주하시는데 잠깐 멜번에 내려오셨다가 현재 여기가 락다운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다시 못 올라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야 같이 타주시니까 좋을 따름이죠. 아무튼 오늘 코스는 비치로드 왕복 55km 정도 되는 코스인데, 그 전방 블랙박스가 사이클릭을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좀 후방 영상을 위해서. 전방 블랙박스 배터리 충전이 완충이 안 되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은 찍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약 한 27km 정도 되는 코스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인원들 중에 절반 이상, 저 빼고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나가서 힘든 운동을 한번 하고 오신 상태예요. 그거를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한 2달 넘게, 한 8, 9주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건 아니지만 8, 9주 동안 자전거를 아예 안 타다가 한 2주 다시 타고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거의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고 한 5km 정도는 새벽에 운동봉을 나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웜업 구간으로 달렸고요. 그리고 주유소를 지나자마자,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주유소를 지나자마자 속도를 올리자, 이제 운동을 하자라고 했는데, 신호등이 계속 걸리는 바람에 지금도 앞에 걸렸다가 이제 다시 롤링 구간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다시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 앞에는 역시나 저희 동호회 회장 쌤이 끌고 있고, 이 쌤 형님이 거의 뭐 훈련 페이스를 좌지우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속도를 올리면 저희는 따라가기 급하고요. 속도를 내려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하게 회복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이제 코너를 지나고 평지에 나오자마자 팔꿈치 수신호로 로테이션을 넘겨서 제가 받아서 이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또 걸렸어요. 이게 계속 달리려고 하면 걸리고 달리려고 하면 걸리고 해가지고 인터벌이 계속 걸렸었던 구간이고요. 아마도 이 신호등, 저 앞에 보이는 이제 곧 통과를 할 신호등, 요게 마지막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빨간불이죠. 이 신호등을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신호가 없는 구간으로 목적지까지 쭉 달릴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떨어진 제 FTP는요 한 2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스레시홀드 심박이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하단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거진 역치 이상의 파워와 역치 이상의 심박으로 이제 주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또 신호가 걸렸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병렬 주행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 두 차선이 있더라도 한 차선은 자전거한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선에서 자전거들이 병렬로 하건, 뭐 심지어 3열로 가는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자전거 타기는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멜번 와서 자전거 타기 시작했지만 가끔 커뮤니티 같은 글들 보면은 항상 한강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병렬 주행 때문에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자전거도 타지만 운전도 하는 입장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제 자전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서로 또 조심해가면서 이제 센스 있게 알잘딱으로 자전거 타는 곳이고요. 이게 아깝게 마지막 신호등인 줄 알았더니 계속 신호가 있었었네요. 아,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라고 하기엔 심박이 165라서 할 말이 없고요. 이게 신호등에 걸리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인터벌을 쳐야 되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시는 평속도 갉아먹게 되고 평균 파워도 갉아먹게 되고 다리의 에너지는 빨리 쓰게 되는, 이게 되게 안 좋은 현상이 뭐 일어나는데 어쩔 수 없죠. 방금 쌤이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게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가리켰죠 이번엔. 이게 지형에 좀 조심할 게 있다. 방금 팔꿈치 사인은 한국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지형지물이 있다 조심해라, 이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왼쪽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 팔꿈치로 수신호 한 거는 이제 네가 나와서 끌어라, 나 얼만큼 끌었다, 이런 사인이고요. 지금까지 제 뒤에 오셨던 미카 형님께서 갭을 벌려주셔가지고 쌤이 끌자마자 바로 제 뒤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제 심박이 지금 185, 이미 역치 이상의 심박으로 가고 있죠. 역치 안의 심박이긴 해요. 역치 심박으로 가고 있고, 이미 파워도 역치 이상의 파워로,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경사도 데이터를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한 1%, 2%, 3% 정도 되는 언덕이었을 거예요. 탄력을 살려가지고 이제 될 만큼 가보자 해서 무리한 파워로 밀고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자주 받아보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조금 오르시다가 힘들어서 로테를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언덕에서 이제 가게 되면은 로테를 넘겼을 때 상대방은 페이스를 유지해서 쭉 가면 되는데 본인은 인터벌로 꼬리에 붙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붙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테를 넘길 때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언덕이 끝나면은 평지 혹은 내리막으로 접어들 때 로테를 넘겨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붙을 수 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미카 형님께서 갭을 벌리고 이번엔 준서가 제 앞으로 나와서 제가 세 번째 타자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황 불일 때는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하죠. 운전할 때는 자전거 탈 때도 딜레마 존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구어로 롤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허공에다 그리는 이런 그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살짝 오르막이기 때문에 인터벌로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쉬는 동안 몸무게도 한 6kg 정도가 쪘었어요. 한 2달 반 정도 자전거를 타지도 않으면서 6kg 정도가 쪘었었는데 최근 2주 동안 회복을 해보자,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폼을 다시 회복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2kg 정도 뺀 상태예요. 그래서 총 한 4kg 정도 지금 개인이 돼 있는 상태라서 언덕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깔딱이긴 하지만 쉽지가 않았었던 걸 느꼈었던 하루였고, 보시면은 지금 준서가 선두를 받아서 끌고 있는데 지금
신호 때문으로 보이지만 속도를 좀 갉아먹었어요. 갉아먹어서 지금 사무엘이 쌤이 준서야 선두를 세면 바로바로 로테를 넘겨라. 그래서 자리만 메꾸는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로테를 넘겨라 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고요. 이날 다행히도 비가 오지 않았어서 강수 확률이 약 40% 정도 됐었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안 오고 이제 먹구름만 껴있는 상태여서 라이딩 하기에는 뭐 굉장히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제 다리가 안 좋았던 하루였죠. 떨어뜨린 속도를 쌤이 다시 로테를 받아서 44까지 올린 상태에서 저한테 로테를 넘겨줬고요. 저는 이 속도를 유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자신 없어요. 근데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말은 심각을 보면은 187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303 NSW 휠셋도 처분을 하고 다시 다 휠로 돌아간 상태여서 튕기긴 하지만 다리도 초기화가 됐었었고 휠도 다 휠이라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나 로테 넘겨. 준서도 바로 로테이션을 받고 이제 제 앞에 박병훈 코치님이 들어오셨고 제 뒤 리어캠을 보시면은 준서가 로테를 안 들어오고 그 미카 형님 핑크 자켓을 입은 미카 형님이 준서랑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꼬이는 바람에 지금 갭이 생겨버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선두에 있는 팩이랑 후미에 있는 팩이랑 선두 팩이 조금 더 잘 타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후미 팩이 영영 붙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들어갈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중요하게 해서 로테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매너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뒤에 브랜든 형님께서 인터벌로 붙이셔서 뒤에 잘 물고 와서 다시 팩을 형성을 했고요. 지금도 약 한 2% 정도 되는 경사의 오르막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제 심박은 190을 찍고 다행히 180대로 내려갔네요. 세명도 역시 약 오르막이 끝나니까 뒤에 계신 영철이 형님에게 로테이션을 넘겼고 제가 여기서 그 박병훈 코치님한테 붙으면서 제 뒤에 3명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로테를 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에 사람과 갭을 벌려서 지금 로테를 하고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공간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 차례가 한 차례 더 밀려나게 되고 나는 한 타임 쉬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선행하고 있던 다른 팩을 이제 추월하고 있고 추월할 때는 저렇게 병렬 팩을 추월할 때는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살펴보고 이제 뒤에 사람이 클리어백 차가 없다 안전하다라는 사인을 주면은 이제 라인을 타는 거죠. 지금도 영철이 형님에게 제가 공간을 내드렸죠. 난 한 번 더 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에서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로테를 받는 사람은 뒤에 대충 몇 명쯤 오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인원이 저 포함해서 4명 정도고 선두에서 로테를 돌면은 3명이 지나간 후에 내가 뒤에 붙는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미에서 나는 이 타이밍에 쉬겠다라고 하면 공간을 내주게 되고 그러면 선두에서 로테를 서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몇 초 사이에 바람을 맞게 되니까 힘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테를 이제 건너뛰는 사람은 업이라는 이런 구호를 외침과 동시에 이제 너 들어와라, 이제 내 앞으로 들어와라 라는 구호를 외쳐주는 거예요. 선두에서 팩을 끄셨던 박병훈 코치님은 이제 리어캠 보시면은 팩 아예 후미로 붙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팩 뒤로 붙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저와 브랜든 형님 사이에 공간이 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알잘딱으로 빈 공간 찾아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앞에 또 병렬로 팩 주행하는 그룹이 보이죠. 선두에서 쌤이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고, 팩을 추월할 때는 가급적 인터벌이 아닌 이제 조금 높은 파워로 후다닥 지나가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겹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라이더스 백이라고 우리 지나간다 라고 하니까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라인을 안쪽 라인으로 바꿔주시면서 추월해라 라는 이제 무언의 사인을 보내셨죠. 이런 문화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 멜번 동네는. 지금도 자연스럽게 세 명이 브랜든 형이나 박병원 코치님 뒤가 아닌 이제 제 바로 뒤에 브랜든 형이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내 앞으로 들어와라. 네, 그래서 제 뒤로 오게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 계신 영철이 형님이나 제가 선두에서 얼마나 끄냐에 따라서 세 명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앞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앞에 영철이 형님이 그 댄싱 하기 전에 팔꿈치, 양팔꿈치 신호를 주셨는데 이게 댄싱을 할 거다 라는 신호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앞에 라이더 분들이 댄싱 할 때 그냥 일어서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왜 댄싱 전에 신호를 주게 되냐면은 댄싱을 할 그 순간에는 자전거가 살짝 뒤로 밀리게 돼요. 근데 팩 주행을 할 때는 저희는 최대한 가깝게 붙어야 그 드래프팅 효과를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자전거가 밀리면은 뒤에 있는 자전거 앞바퀴와 마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사람이 나 댄싱 할 거다, 너 조심해라 라는 신호를 주고 댄싱을 하는 거죠. 앞에 자전거의 뒷바퀴와 뒷자전거의 앞바퀴가 박으면은, 부딪히면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뒤에 있는 자전거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뒷사람 또 그 뒷사람 팩 전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회 같은 데 보시면은 한 명이 넘어져 우르르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호회에서 팩 주행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도 세 명이 클리어백, 뒤에 차가 없다, 안전하다, 추월을 해도 괜찮다 라고 사인을 듣고 저도 안전하게 추월했고요. 지금도 라이더스 백이라고 추월을 하겠다 라고 앞그룹에게 전달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지나가게 되면은 놀랄 수가 있기도 하고, 이제 앞사람이 라인을 어떻게 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네 라인 그대로 있어라, 비켜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대로만 있어라, 우리가 추월할 테니까 라는 신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터리를 넘으면서 영철이 형님과 세명 그리고 저와의 거리가 이제 갭이 좀 났는데, 이게 사인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세명은 로터리를 지나가면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줄였던 것 같은데, 영철이 형님은 좀
사인이 안 맞았는지 좀 이미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되셨는지 그냥 고속으로 돌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명은 그걸 잡기 위해서 인터벌을 친구받고 3명을 잡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 상황이고 이제 리어 캠보님 박병호 코치님께서 옆으로 슬쩍 나오시는데 뒤에 팩에서 로테를 안 받으셔서 이제 힘을 아끼셨다가 TT 주행을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은 뭐지?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제가 갭을 비워드렸어요. 들어오실 건가? 라고 해서 비워드렸었고 앞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다행히도 제 순서가 한 차례 더 밀리게 됐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깔따고르막을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도 한 3%, 4%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오르느라고 힘을 쓴 상황이고 풍속 40대를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백을 끌어주고 있으신 코치님이시고 여기는 내리막이기 때문에 조심히 싹 나오고 있고 코스는 한 4분의 3쯤 오래 가셨네요. 거의 다 온 상황이고
파색. 이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평지만 있다가 골까지 들어갈 것 같고, 이때 갑자기 뒤쪽에서 오지 아저씨 한 분이 갑자기 튀어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화각 때문에 좀 늦게 보인 것 같은데, 오지 한 분이, 호주인 한 분이 뛰어나가시길래 저분을 쫓아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지금 거리상 선두를 섰을 때 저 아저씨를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은 힘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 페이스대로 일단 가자라고 하고 놨는데, 이게 웬걸? 앞으로 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추월한 것만큼 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제 뒤에서 다시 세명과 박병훈 코치님이 저를 추월을 하려는 게 보였고, 세 명이 업업 하라고 한 게 처음엔 저보고 붙으라는 소린 줄 알았어요. 붙어가지고 우리를 추월한 오지 아재를 다시 추월하자 라는 뜻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 오지 아저씨한테 도발을 건 거더라고요. 도발 스킬을 시전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 구간부터는 사실 병림빛 구간이에요. 남은 거리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결승도 눈에 보이고 평지기도 하고, 이래서 이때부터는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뭐 마지막에 누가 다리가 더 남아있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부터 병림픽이 벌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슬금슬금 뭐 라인 알아서 골라 잡고 뭐 3열도 됐다가 2열도 됐다가 눈치도 보고 뒤에 누구 없나 막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죠. 지금 쌤형도 박병훈 코치님 뭐 나가시는 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리어캠의 브랜든 형도 계속 눈치 보면서 언제 나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한 1km도 채 남지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아무리 팀 라이딩이라고 하더라도 결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올림픽이 아닌 병림픽 힘리인 거는 저희들 모두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눈치를 보고 있고, 영철이 형님도 이제 뒤에 계신 분도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 라이드가 더 빠르겠다라고 오른쪽 트레이너로 갈아탔는데, 왼쪽 분이 갑자기 또 이분 또 프로 병림픽 러신가 추월을 안 당하고 속도를 더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잘못 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저는 남은 다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한 열에 9은 여기서 스프린트를 하는데, 이날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남은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거의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간 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무난하게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목표 거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